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사업 설명회 사회를 맡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신우영 실장입니다. 사업 설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기술정책 기조를 발표하시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담당 R&D 사업 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설명회 입장 시 배부해드린 팜플렛의 QR코드를 활용하시어 현장 질의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발표 말미에 시간이 허락된다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노승구 사무관님께서 산업기술정책 기조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 노승구 사무관입니다. 2025년도 산업부 R&D 투자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부 R&D 예산의 주요 지원 분야는 크게 6개 분야입니다. 올해 산업부 R&D 투자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2023년도 예산이 최대 규모입니다만 R&D 성격이지만 비R&D로 분류된 융자 R&D, 우주항공청 이관사업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산업부 R&D 예산은 23년 대비 700억 가량 증가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분야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6대 첨단 전략 산업 분야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6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작년보다 1,581억 증가한 1조 2,565억 원을 투자합니다. 공급망 안정화입니다. 소부장 급소 기술 확보 등 견고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4년 대비 838억 원 증가한 1조 8,158억 원을 투자합니다. 디지털 친환경 산업 대전환입니다.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해 친환경 공정으로 전환, 친환경 소재 및 제품 기술 개발 등 친환경 산업 대전환 투자와 산업 현장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한 디지털 산업 전환 기술 개발 등에 6,602억 원을 투자합니다. 글로벌 협력 분야입니다. MIT, 존스 홉킨스, 브라운호프 등 세계적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통해 혁신 자원의 지평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인재 양성 분야입니다. 수요 맞춤형 석박사 인재 양성, 신진 연구자 양성 등에 2,591억 원을 투자하여 지속 가능한 R&D 혁신 자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역 혁신 및 기업 성장 분야입니다. 기존 지원 방식을 개편하고 효율성 제고를 통해 올해는 전년 대비 513억 증가한 3,542억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산업부 R&D 지원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션 중심의 초격차 프로젝트 지원입니다. 고위험 차세대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자 11개 분야 45개 초격차 혁신 프로젝트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신규 R&D 예산의 약 70% 이상을 초격차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미국 다르파 방식으로 초격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업종별 PD가 중심되어 R&D 전주기를 관리합니다. 올해부터 산업 현장 전반에 AI를 적용한 AI 플러스 R&DI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자 합니다. 2030년까지 100대 AI 기반 연구 설계 프로젝트와 500개 자율 실험실을 단계적으로 보급 확산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1월부터 수요 조사를 2차례 걸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형 사업, 대형 과제 위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파편화된 사업을 대형 사업으로 통합 관리하며 탑티어 연구기관이 주도하여 소규모 연구 과제를 통합하는 목표 지향적 대형 과제를 확대 중입니다. 과제 기획은 품목 지정형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존 기획 단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연구개발 목표와 상세 기술을 기획하는 방식을 지향하는 한편 정부 및 R&D 전문기관은 대상 품목과
기술 목표만 제시하고 기업 연구자들이 도전 혁신적 아이디어를 통해 스스로 상세 기술을 정하는 품목 지정형 방식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형 사업의 신규 과제는 정부 R&D 투자 유연성과 적시성을 강화하고자 연간 1회에서 2회 이상 분할 공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분야별 세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분야별 25년도 지원 규모 및 대표 사업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산업부는 원래 최대 규모인 5.7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도체 분야입니다. 첨단 패키징, 반도체 소부장, 수요 산업 AI 반도체 기술 개발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규 투자 사업으로는 지난해 에타를 통과한 반도체 첨단 패키징 178억 원, 차량형 초고속 통신 반도체 46억 원, SDV용 AI 가습기 반도체 43억 원을 투자합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입니다.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규 투자로는 지난해 에타를 통과한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에 180억 원, 초고해상도 아몰레드 초실감 디스플레이 52억 원, XR용 아몰레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54억 원 등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2차 전지 분야입니다. 차세대 배터리, 수요 산업 및 맞춤형 배터리, 화재 예방, 기술 개발 등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웨어러블 기기용 전고체 리튬 고분자 배터리 50억 원, 리튬 배터리 저장 취급 시설 안전 기술 개발 8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미래차 분야입니다. 수소 전기차 등 친환경차 핵심 부품 소프트웨어, 자율 주행 기술 등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자동차 산업 핵심 기술 개발 내역 사업인 친환경차 핵심 기술에서 280억 원, 스마트카 핵심 기술에서 235억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바이오 분야입니다. 바이오 초격차 기술 확보, 바이오 파운드리, 첨단 의료기기 등에 중점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에타를 통과한 바이오 파운드리 인프라 기반 구축에 52억 원, 바이오 파운드리 핵심 기기 및 장비에 42억 원,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에 28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능형 로봇입니다. 감속기, 제어기, 서브모터, 소프트웨어 등 8대 로봇 기술과 로봇 테스트 베드 구축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규 투자로서 로봇 산업 핵심 기술 개발에서 245억 원, 인간 신체 움직임과 유사한 자율형 소프트 로봇 핵심 기술 개발 32억 원 등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 전반에 걸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소자 분야입니다. 초격차 급속 기술 확보와 소재 부품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본 구축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신규 투자로서는 소재 부품 기술 개발에서 890억 원, 소재 부품 기반 구축에서 16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산업 전반에 걸친 AI 확산과 친환경 공정으로 전환 등을 위한 기술 개발 분야입니다. 산업 현장 맞춤형 온디바이스 반도체 43억 원, 산업 AI용 데이터 전처리 자동화 기술 32억 원, 저품위 산업강 대상 니켈 원료 제조 공정 기술 30억 원 등을 신규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R&D 분야입니다. R&D 국제협력센터 구축 등을 통해 차세대 혁신 기술 확보 등 혁신 자원의 지평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기술국제협력에 213억 원, 에너지국제공동연구에서 90억 원을 신규로 투자합니다. 인재 양성 분야입니다. 석박사급 핵심 인재 및 차세대 신진 연구자 양성을 위해 산업혁신 인재 양성 430억, 에너지 인력 107억 원, 차세대 연구자 도전혁신 산업기술개발 40억 원 등을 신규 투자합니다. 지역혁신 및 기업성장 분야입니다. 메가시티 협력 첨단산업 육성 40억 원, 규제특례 신산업 창출 20억 원, CVC 투자 연계 대중견 중소기업협력 시공 등을 신규 투자하고자 합니다. 세계 최초 최고 기술 개발을 위한 도전혁신형 R&D 분야입니다.
도전 혁신형 R&D 과제로서 인정받아서 예타가 면제된 미래판 기술 개발에서 50억 원, 차량용 초고속 통신 반도체 46억 원, 전기차 배터리 급속 무선 충전 기술 개발에 40억 원을 신규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신산업 분야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차세대 원자력, 수소연료전지, 자원순환 등 무탄소 에너지 자원 확보 확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신규 투자로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에서 446억 원, 미활용 수소, 혼합가스 기반 청정 기술 35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산업부 R&D 투자 방향 및 지원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어둠 속에서도 희망과 미래의 길을 밝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산업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구현하는 대한민국의 R&D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R&D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의 발전과 성취를 이뤘고, 앞으로도 R&D는 혁신과 도전을 멈추지 않고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 것입니다. KT는 R&D를 기획, 평가,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산업기술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기업과 연구자들 곁에서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격변하는 글로벌 정세와 기술 패권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혁신과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도하는 핵심 엔진입니다. KT가 산업기술이 주도하는 미래 혁신 성장의 촉진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혁신을 도모할 도전적인 R&D를 지원하여 세계를 선도할 새로운 핵심 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KT는 세계적 수준에서 경쟁하는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초격차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담대한 기술 혁신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 도전형 R&D는 신시장을 선점하고 파괴적 혁신을 추구하여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후위기는 글로벌 산업의 거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KT는 AI 자율제조의 혁신과 산업기술의 그린 디지털화를 통해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R&D는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이오, 디지털 헬스, 재난안전 R&D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또한 R&D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민간이 이끌고 KT가 지원하는 R&D는 자유롭고 혁신적인 과제 기획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 연구를 추구합니다. KT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R&D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산업기술이 점차 중요해지는 세계화 시대 속에서 글로벌 R&D를 강화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R&D 지원을 국내에만 국한하지 않고 첨단 분야의 국제공동 R&D 비중을 확대하여 선제적 핵심 기술 확보와 미래 대응 역량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협력 추진을 통해 전략적 차원의 국제협력 체계를 단단히 하고 글로벌 시장 속 우수한 국내 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에서 핵심이 되는 전략기술 개발 지원과 함께 공급망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KT는 R&D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데이터 기반의 R&D 플랫폼 롬을 구축하여 KT가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하고 연구자가 R&D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KT의 R&D는 단순히 지원에 멈추지 않고 혁신 펀드, 혁신 대출 등 자금 투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의 성장과 도약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KT는 기술 개발과 사업화까지의 모든 과정을 연구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맞아 R&D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힙니다. 산업기술의 촉진자 KT는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길잡이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밤하늘의 별들은 빛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가 보고 있는 수많은 별들의 빛은 과거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KT가 주도하는 산업기술 R&D는
우리의 미래를 밝힐 대한민국 혁신의 빛이 될 것입니다. 케이트가 한 발 앞서 언제나 곁에 있겠습니다. 케이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다음으로 금일 사회를 맡은 제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R&D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R&D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R&D 정책이 수립되고 이를 통해 R&D 사업이 만들어지게 되며, 이렇게 R&D 사업이 만들어지면 연구개발 과제 기획을 추진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과제 제안 및 선정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 수행 및 최종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가 완료되고 나서 5년 동안 연구개발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전주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체계입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추진 체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의 전문기관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기관으로는 총괄연구개발주관기관과 세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 등 종합적 관리를 수행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수행연구개발 과제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컨소시엄 내 협력을 통해서 연구개발을 완료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연구개발 과제의 추진 체계에 따른 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형 과제는 총 1개 연구개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관 연구개발기관과 공동 연구개발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로 통합형은 세부 연구개발 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상호 연계되고 시스템 통합되어 사업화 또는 상용화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총괄 세부 연구개발 과제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을 하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병렬형은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기 때문에 총괄 및 세부 연구개발 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해서 선정되고 난 이후에 큰 틀의 총괄 형태로 컨소시엄이 재형성되는 형태입니다. 다음은 공모 형태에 따른 연구개발 과제 유형입니다. 크게 4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자유공모형, 품목지정형, 지정공모형, 정책지정형입니다. 자유공모형은 사업 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 기술을 제안하게 되는 형태이며, 품목지정형은 필요 기술의 구체적인 스펙을 제시 없이 품목 형태로만 저희가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지정공모형은 개발에 필요한 대상 기술과 도전적 기술 목표를 상세히 저희가 제시하는 RFP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지정형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연구개발 과제와 그 수행연구개발 기관을 장관이 직접 지정하여 선정하는 형태입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3대 전문기관 주요 기능입니다. 전체적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총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을 하고 있으며, 기반조성, 인력양성, 사업화 등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기업 중심의 직접 R&D를 추진하는 부분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 기반조성, 인력양성 등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기술 R&D 사업을 기획평가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전문기관으로서 2009년에 설립되어 14년에 대구로 지방 이전을 하였고, 기획기능 강화를 위해서 2023년에 저희 원래 이제 이름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었었는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저희 원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기술 R&D에 대한 전체적인 과제 기획을 담당하고 있고, 산업기술 R&D 과제평가 관리, 산업기술 R&D 성과 확산 등 기획에서 성과 평가까지 연구개발 전주기를 관리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다음은 상기평의 산업별 예산 개요입니다. 저희 25년 관리체계 예산은 전체 3조 3천억 규모이고 그중 소재부품 장비 기술 개발이 46.9%를 차지하고 있고 수송기기 기술 개발이 15.6%, 제조 기반 기술 개발이 9.8%, 바이오 헬스 기술 개발이 7.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 12월 30일 주요 R&D 규정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기본 방향은 연구자 지원, 개방 혁신의 부합, 국영법 연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구자 지원 파트는 연구자의 원활한 R&D 수행 지원을 위한 행정 요소를 강경화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영리 기관의 자체 정산 확대, 연구비 증빙 간소화 등을 통해 정산 절차를 완화시켰고 서식 관사를 통한 행정 부담 완화로 연구자의 연구 몰입도 제고를 높였습니다. 개방 혁신에 부합하기 위해서 R&D 과제 기획 평가 관리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맞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과제 기획을 지원하고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의 예외 조건에 표준화 R&D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영법 연계와 관련해서는 국영법 및 산업기술 장비 요령 개정 등에 따른 관련 내용을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산업기술 R&D 수행 연구자를 위한 규정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체 정산 인정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연구지원 체계 평가 결과 80점 이상으로 자체 연구 관리 시스템의 신뢰성을 인정받은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 기관의 경우 자체 정산 결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비 증빙 간소화입니다. 직접비의 10% 이내의 대학이 사용한 국내 여비, 회의비, 야근 식대 등 연구활동비 증빙을 면제하고 재료비는 0,000만 원 이내에서 100만 원 이하로 증빙을 면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방 혁신에 부합하는 R&D 기획평가 관리제도 개선입니다. 혁신 R&D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획평가 관리에 대해 일반 과제와 차별화된 형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혁신 도전형 과제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표준 R&D의 경우 3책 50 예외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표준 과제는 3책 50 외의 조건에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영법 등 타 규정과의 연계를 통한 정합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외국기관이 연구비를 공동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인정하는 형태 등 국제협력 과제의 동시수행 과제 수를 추가 인정하는 등의 주요 규정 등을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년도 신규 과제 지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고 및 접수 일정입니다. 지금 해당 내용은 저희 원의 1차 공고 기준으로 현재 작성을 하였습니다. 공고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월에서 2월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보통 공고 기간은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서 수행기관에서는 과제를 2월 또는 3월까지 각 사업에 따라서 접수 마감일 전에 꼭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저희 상기평에서 2월, 3월에 걸쳐 가지고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선정평가는 보통 3월에서 4월 정도 완료를 하고 이 선정되는 기간의 과제에 한해서 4월 달에 협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 과제 예산입니다. 25년도 케이트 신규 과제 지원 규모는 총 5,421억 원입니다. 소재부품 장비 기술 개발의 경우 1,866억 원, 수송기기 기술 개발 경우에는 948억 원, 제조 기반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911억 원, 바이오 헬스 기술 개발에 대해서 870억 원의 규모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 공고 세부 내용 안내입니다. 해당 부분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 공고문과 저희 원 홈페이지 그리고 사업이 공고됐을 때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고 시 담당자 연락처가 제공되기 때문에 저희 원의 콜센터 톤은 사업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사업이 전 산업군에 걸쳐 가지고 많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우리나라 산업을 위한 소중한 소리를 듣습니다. 국민의 소리, 기업의 소리, 대학과 연구소의 소리, 여러분의 이야기를 항상 귀 기울여 듣는 키아트. 키아트의 소리를 따라 함께 가보실까요? 사운드 오브 키아트. 키아트. 그 소리를 따라 전해지는 울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키아트는 대한민국 산업기술의 혁신 촉진을 위해 2009년 5월 설립된 기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소리를 들으며 산업기술 혁신에 필요한 다양한 진흥 사업을 진행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합니다. 키아트는 기업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업화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산업기술 정책 펀드와 금융사업들을, 나아가 기업들의 기술 개발에 드는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기술 나눔을 통해 지원합니다. 또한 미래 산업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을 연결합니다. 새로운 소재와 부품을 검증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급망을 강화하여 기업 지원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혁신적인 제품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키아트는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자유 특구를 운영합니다. 이로써 자유롭게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여 신산업을 만들어 나갑니다. 성장이 유망한 지역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각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을 키우는데 키아트가 함께합니다.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키아트의 소리도 함께 들어볼까요? 키아트는 국내, 해외 간의 연구진들의 소통을 통해 여러 기업들의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벨기에, 베트남 해외 사무소들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나라들과 협력하여 산업기술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경험을 다른 나라들에게 나눠주는 공적 개발 원조를 통해 해외 진출의 가능성과 시장성을 모두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으로 국민에게 산업기술의 소리를 전달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열린 자세로 준비하는 키아트.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소리도 듣고 함께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업과 학교, 연구 현장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들이 서로 쌓이고 합쳐지면 우리 삶에 변화를 주는 혁신적인 기술로 탄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만들어진 깊은 울림은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을 성장시키는 큰 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김정욱 수석님께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R&D 사업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김정욱 수석연구원입니다. 20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중에서 키아트 소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키아트는 산업기술진흥 기관이면서 주요 기능별로 사업을 수행하고 조직을 또 기능별로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기술 정책 수립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아젠다 발굴 및 동향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반 조성은 연구 장비를 구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은 기술 사업화 R&D와 금융을 지원하고,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은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을 꾀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공급망 지원은 소부장 산업의 인력 양성, 연구 장비 구축,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고,
중견기업은 중견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규제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고 규제 자유특구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은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있고 산업기술 국제협력은 국제공동 R&D와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예산을 보겠습니다. 왼쪽 원 그래프는 연도별 기능별 예산인데 여기는 R&D, BR&D, 신규 그리고 계속과제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예산은 2조 435억 원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작은 원은 2024년도 예산 1조 9,187억 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반조성과 산학협력이 각각 25%, 23%로 키아트 예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 소재, 사업화, 지역 순으로 이제 비중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표는 25년도 R&D에 대한 신규 예산만 이제 발라낸 겁니다. 그래서 기반 구축 740억 원, 소재 부품 장비에 618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세부 사업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이 장비를 직접 구축하기는 힘들지만 공동 활용 R&D 인프라를 비영리 연구기관에 구축해서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분야는 17개 산업 분야 중심으로 별도 공고에 나오겠지만 산업혁신 기반 구축 로드맵 및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해서 도출됩니다. 지원 대상은 연구기관, 대학, 협단체 등 비영리 법인이며 올해 신규 예산은 240억 원이고 지원 과제는 16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팹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양산 연계형 반도체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 분야는 12인치 웨이퍼 기반의 반도체 전 공정용 미니팹 구축입니다. 지원 대상은 대학 연구소 기업이며 올해 사업비는 1억 원이고 과제는 1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스케일업 기술 사업화 프로그램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기획 및 민간 투자 유치를 연계한 R&D 지원 사업입니다. 신산업 분야를 지원하는데 그중에서 15개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신청 기업은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첫째, 업력이 3년 이상이고 둘째,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셋째, 비상장 기업이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는 공동 연구 개발 기관으로 필수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다른 기관이나 기업은 선택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기획 단계만 보여드렸는데 신규 예산이 76억 원 정도이고 여기서 50억 원은 그 다음에 R&D 예산으로 이제 배정이 돼 있고 BM은 26억 원, 46개 기업을 선정합니다. BM 단계에서는 약 6천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BM 기획 단계에서 VC로부터 투자를 받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서 다음 해 본격적인 R&D를 진행하는데 작년에는 2년간 10억 원, 즉 연간 5억 원가량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BM 기간 동안에 BM 신청할 때는 투자 유치를 받지 않으셔도 되고 BM 기획 동안에 이제 투자 유치를 받아서 11월 중에 BM 결과 보고서와 내년도 R&D 사업 계획서 그리고 투자 확약서를 받아 오시면은 이제 내년에 R&D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 유치는 얼마나 받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5억과 그 다음에 5억을 합산해서 한 10억 원 정도는 받으시는 게 좋은 게 그 금액이 나중에 R&D 예산 지원받는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수요 기반 차세대 연구자 도전 혁신 산업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기업의 기술 수요와 연구기관의 기술을 매칭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은 1단계로 연간 1.1억 원 내외 9개월의 개발기간, 그리고 2단계로 연간 5억 원 내외 3년을 지원합니다. CVC 투자연계 대중견 중소기업 협력 사업입니다. CVC의 투자 연계가 연계된 기술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CVC는 이제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 즉 기업형 벤처 캐피탈입니다. 지원 대상은 CVC로부터 투자받은 중소 중견 기업입니다. 투자 유치 기준으로 접수일 기준 1년 이내 정부 출연금의 50% 이상입니다. 정부 출연금은 과제별 3.75억 원이면 5개 과제를 선정합니다. 사업 기간은 2+1입니다. 2년간 지원하고 과제 수행 기간 중에 투자 유치를 더 받으면 1년 더 지원합니다. 다음은 제조 데이터 표준 인공지능 활용 제품 전주기 탄소 중립 지원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규제 관련 핵심 산업을 대상으로 제품 전주기 MCF 플랫폼 개발 및 제조 데이터 표준 기반 핵심 공정 탄소 저감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관기관은 비영리 기관이고 공동 연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입니다.
다음은 산업 AI용 데이터 전처리 자동화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공정별, 유형별 산업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 가능하도록 가공하는 전처리 자동화 기술 강화를 통한 AI 내재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 분야는 산업 데이터 전처리 자동화 플랫폼 개발 및 공정별 라이브러리를 개발하는 분야입니다. 그다음에 메가시티 협력 첨단 산업 육성 지원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메가시티 협력 산업 밸류체인 강화 및 글로벌화 지원을 통해서 지역 경제 혁신 성장 견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초광역권 내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 혁신 기관 등 컨소시엄이며 지원 조건은 40억 원을 2개 과제에 지원합니다. 기간은 2년입니다. 그리고 지역 혁신 클러스터 육성 사업 제주입니다. 사업명에도 있듯이 본 사업은 제주 지역에 있는 기관만 참여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은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의 자립적 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혁신 역량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2억 원 1개 과제입니다. 계속 사업이 5개가 있는데 다른 지역 혁신 클러스터가 이미 운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소재 부품 산업 기술 개발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시설 장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소재 개발, 신뢰성 향상,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분야는 소부장 실증 기반 강화, 가상공학 플랫폼 구축, 신뢰성 기반 활용 지원 등이 있고 지원 대상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입니다. 다음은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 사업입니다. 일몰된 월드클래스 300 사업이 있었는데 후속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주관기관으로 중견 중소기업이고 그다음에 과제당 연간 7.5억 원 4년 이내로 지원됩니다. R&D 예산 지원 이외에 수출, 금융, 컨설팅 인력 등 24개 시책을 지원하는 셰르파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지원됩니다. 이 사업은 이미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중견 중소기업 상생형 혁신 도약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상생 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견 및 중견 후보 기업이 주관 연구개발기관이고 최소 2개사가 컨소시엄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원 조건은 탐색 연구로 6개월간 3천만 원 그리고 R&D로 3년간 39억 원이 지원됩니다. 중견기업 공공연 기술혁신 챌린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3년 이내에 중견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LOI 또는 MOU 등을 체결하고 중견기업이 주관이 되고 연구기관이 컨소시엄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중견기업 제도약 지원 사업입니다. 성장이 정체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과 연구기관 간의 협력형 R&D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2개 사업도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견기업 지역혁신 얼라이언스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내 전문 연구 인력 양성 선순환 중견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지역사회 상생 시스템을 구축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견기업 및 지역 내 대학, 연구기관, TP로 구성된 컨소시엄입니다. 분야는 전 분야입니다. 다음은 산업기술혁신 기반구축입니다. 산업기술혁신 기반구축 사업의 내역 사업이 좀 많습니다. 이 사업도 그 중에 하나로 산업 현장에 여성 R&D 인력이 참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비영리 기관이 주관기관이고 1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중견기업 핵심 연구인력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석박사, 기술 전문 경력 연구인력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석사는 1,600만 원, 박사는 2,000만 원, 경력직은 2,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기도 이미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규제 특례 신산업 창출 사업입니다. 규제 특례 적용 기술의 R&D를 적시 지원하여 차세대 신제품 확보 및 신시장 창출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관기관은 기업, 공동기관은 산학연, 협단체가 가능합니다. 과제당 연간 8억 원 내외, 개발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그리고 산업혁신인재 성장지원 산업은 석박사 혁신인재 양성 및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산업 수요 기반 교육훈련, 공동 R&D 프로젝트 참여 지원, 정책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비영리 기관이며 올해 예산은 430억 원, 그리고 거기에 교육훈련에 415억 원이 지원됩니다. 거의 다 이제 교육훈련에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교육훈련의 주된 내용은 산업별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 운영이나 산학 프로젝트 수행입니다.
다음은 산업기술 국제협력 사업입니다. 해외 기관과의 협력을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며 국제공동 R&D 지원 조건은 양자, 다자, 트랙별로 상이합니다. 그리고 키아트의 신규 플랫폼 서비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이텍이라는 서비스인데 4가지 주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연구자 검색은 특허 논문을 확인하고 협력을 신청하는 겁니다. 연구 Q&A는 빠른 소통을 통해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공동 연구는 연구자 매칭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세미나는 연구 주제, 기술 수요를 발표할 수 있는 온라인 세미나입니다. 많은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키아트의 정책 가능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 트렌드를 읽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책 브리프, 동향워치, 폴리시 리뷰 등등이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빛, 맑은 바람, 깨끗한 물. 새로운 미래 에너지는 우리 주변의 자연에서 얻게 됩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즉 애기평은 지구와 인류를 지켜갈 에너지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에 매년 2,000조 원 이상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경제성만 강조하던 에너지 산업은 태양광, 풍력, 수력 등 환경과 안전을 갖춘 재생에너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시장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이 화석 연료를 빠른 속도로 대체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미래를 책임지는 애기평이 세계적인 수준의 에너지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을 선도해가고 있습니다. 2009년 출범하여 애기평은 지난 10년간 한국 에너지 산업을 개척해왔습니다. 에너지 기술 혁신과 시장 변화를 애기평이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2040년에는 연 500조 원을 수출하는 에너지 수출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연 40조 원의 지방 재정을 확충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에너지 분권을 실현할 것입니다. 전기교통수단의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 산업시설 미세먼지 저감 등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에너지 설비 사고 예방 기술 개발로 에너지 산업재해를 절반 이상 낮춰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개선 분야 중심으로 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 벤처를 육성해 포용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애기평은 국민들이 편안히 쉬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에너지의 미래를 준비해 갈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깨끗하고 부강한 에너지 자주국가 대한민국을 남겨줄 것입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 육성의 주역 애기평이 국민과 더불어 갑니다. 다음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김봉균 실장님께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R&D 사업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김봉균 실장입니다.
애기평 25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 소개하고요, 기술개발 사업 안내, 그리고 신규 기획이나 이제 공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기평에 대한 소개인데요.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저희가 이렇게 쓰는 전기라든지 열이라든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국민들이 필요할 때 공급해주는 그런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서 이제 산업기술평가원하고 진흥원 쪽에서 하는 기능을 같이 묶어서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크게 이제 정책 개발 기능이 하나 있고요. 오늘 이제 오신 분들이 가장 관심 가지고 계시는 기술개발 사업, 에너지 기술에 대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에너지 쪽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인력 양성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에너지 문제는 뭐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해외 국가들, 해외 기구들과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그 국제협력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크게 이제 이 기술개발 사업 쪽에 크게 4개로 이제 구분을 해 본다면, 먼저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또 수요를 관리하는 에너지 수요 관리 기술이 이제 대표적으로 한 파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던 그런 에너지 그 재생에너지라든지 수소 이런 쪽에 큰 분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전기를 갖다가 전기를 좀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력 그리고 원자력, 자원순환 그리고 자원 그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크게 이제 3번째 분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탄소 중립과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에너지 비즈니스들이 이제 창출되고 있는데, 이에 이제 대응해주는 기술 사업화 쪽 그 분야가 4번째 분야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인력 양성, 그 국제 공동의 연구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저희는 그 이 기술 개발 쪽에 1번, 2번, 3번의 그 사업 공고를 이번 설 지나고 2월 5일 그 공고할 예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이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2월 5일에 그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또는 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 오시면 보다 자세한 그 이 공고 과제 내용과 해당되는 기술에 대한 개요서를 같이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후에 뭐 설명드리는 것 중에서 대부분이 2월 5일에 공고를 하고 2월 5일과는 별도 공고하는 것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크게 그 과제를 기획하는 그 방식입니다. 먼저 상기평과 진흥원과 이제 동일한데요. 수요주 조사를 통해서 그 세부 과제를 기획하고 신규 과제를 확정합니다. 저희 애기평과 그 산업통상자원부 통해서 다양한 수요를 받고 있으니까 26년도 과제 기획을 저희가 한매 있어가지고 아마 올해 그 상반기부터 진행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수요조사에 많이 응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과제가 이제 저희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월 5일 수요조사에 기반해서 공고 과제가 이제 확정을 하게 되고, 확정된 공고 과제를 2월 5일날 이제 공고를 하게 되면 해당되는 이제 과제를 갖다가 이제 이 평가하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평가는 아마 4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4월에는 아마 협약을 그 마무리해서 이제 지원금을 이제 지급할 예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괄적인 중요한 설명들은 드렸고, 지금 세부적으로 이제 세부 과제들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ACDC 하이브리드 배전망 기술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신규 예산은 한 100억 원이고요. 2월 5일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가동 원전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신규 예산은 한 14억 5천 정도 되고요. 공고는 이번 2월 5일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극한 환경에 대응하는 차세대 배터리 ESS 고신뢰 검증 및 안전 기술 개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신규는 25억이고 2월 5일에 그 공고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본 사업은 그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대규모 차세대 CCUS 이제 그 국제 공동 연구인데요. 그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고 그 활용하는 그 이 CCUS를 해외 선진국 또는 실증을 할 수 있는 그 해당 지역 그 국가와 같이 그 국제 공동 연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공동 연구 사업은 그 별도로 저희들이 한 2월이나 3월에 공고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그 태양광, 풍력, 수소, 여러분이 이제 아시고 있는 다양한 이제 재생에너지 자원들이고요. 그 저희가 그 지금 신규는 한 446억 원을 공고할 계획이 있고 2월 5일에 그 같이 공고를 하니까 이 내용은 이제 내역 사업들이 이제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별로 기술 개요서들이 있으니까 해당되는 기술 개요서를 이제 보시면 아마 그 개발하시는 내용 아니면 지원이 필요한 분야하고 잘 매칭이 되는지를 살펴보셔가지고 해당되는 내역 쪽으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액화수소 인수기지 핵심 설비 및 시설 안전 기술입니다. 신규 예산은 30억 원이고요. 공고도 마찬가지로 2월 5일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제 에너지 국제 공동 연구입니다. 앞서 제가 이제 CCUS 쪽에 이제 국제 공동은 별도로 좀 대규모 실증이나 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CCUS가 이제 별도로 사업이 있고 그 밖에 이제 다양한 에너지에 대한 이제 국제 공동 연구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수요 관리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수소, 전력, 원자력 쪽에서도 다양한 이제 국제 공동 그 사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저희가 이제 그 해외 선도국이라든지 국제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이제 현지 그 실증 대상 지역들과 같이 이제 협력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 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본 사업은 그 저희들가 2월 말이나 3월쯤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사업입니다. 이제 본 사업은 그 아마 그 리빙랩 사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해당되는 지역의 그 주민들 또는 사용자가 같이 참여하는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이제 본 사업은 신규 예산이 7.2억 원이고요. 공고는 이제 아까 전처럼 이제 별도 2월 5일이 아닌 별도로 공고할 계획이 있습니다. 에너지 쪽에 이제 기술 정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기술 정책 수립 사업이고요. 동양분석이라든지 중장기 R&D 관련된 그 조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6.3억 원이고 마찬가지로 공고는 별도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요관리 핵심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그 수요관리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은 신규 예산이 207억 원이고 수요관리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은 주요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 효율 향상 그리고 그 이제 수요관리 쪽의 사업 그리고 아리백에 관련된 지원을 하는 사업들로 내역이 구성되어 있고 본 사업은 2월 5일에 공고할 예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역 단위별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마 그 공개되니까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보시고 관련된 그 개발하고 계신 분야가 효율 향상이나 수요 관리 또는 아리백 관련된 기술이 있으시라면은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보시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에너지 인력 양성 사업은 그 미래 에너지 산업의 그 석박사급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고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 훈련, 해외 연계, 정책 기반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어 있고 공고는 그 별도로 2월 말이나 3월에 별도 공고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원전 탄력 운전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그 신규 예산은 그 35억 원이고요. 그 공고도 마찬가지로 2월 5일에 공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품위 산화강을 대상으로 해서 니켈 연료를 제조하는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해당되는 사업은 그 신규 30억 원으로 2월 5일에 공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한 직류 송배전 시스템 감시 해석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해당되는 사업은 45억 원의 신규를 가지고 이번 2월 5일에 공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력 분야의 정보화와 정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신규 사업은 지금 16억 원이고요. 해당되는 사업 정책성 과제는 별도로 공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연계형 기술 기후테크 에너지 초격차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아마 진흥원에서 앞서 설명한 내용 중에 이 민간 투자와 매칭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해당되는 사업은 좀 다른 사업과 차이가 있는데 먼저 이제 2월에 사전 예고를 먼저 할 겁니다. 사전 예고를 먼저 해서 투자를 유치한 기업들이 미리 좀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고 한 3월에 공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폐지 석탄화력 발전을 활용해서 장주기 카르노 배터리를 기술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2월 5일에 공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규 기획에 관련돼서 지금 애기평에서는 오늘 이제 과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정책,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기반 조성 사업을 제외하고는 일반 기술 개발 사업은 2월 5일에 신규 과제를 공고할 계획에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2월 5일경에 애기평 홈페이지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봉균 실장님의 발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 사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접수된 질의 중 대표적인 몇 가지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주신 내용 중에 산자부의 전문기관인 케이트와 키아트의 차이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분야에 따라 전문기관이 달라지는 것이 궁금합니다라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두 기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기업 중심의 직접 R&D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에너지 부분을 제외한 전 산업에 대해서 기업, 연구소, 대학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직접 R&D를 수행하는 과제 형태로 구성되는 그 지원을 주로 하고 있고요. 산업기술진흥원 같은 경우는 기반 구축 사업, 특히 지역의 장비를 구축한다든지, 그다음에 대학이나 대학 쪽에서 이제 인력 양성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전반적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제협력을 총괄하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두 기관의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마 기관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레터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레터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 공고 등이 이메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산업이나 어떤 특정 사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한번 말씀드렸던 25년도 통합 시행계획 공고가 저희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각 사업별로 담당하는 전담 기관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같이 확인하시면 원하시는 사업을 어떤 전문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 신청 시 산자부 사업 재편 승인 기업의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 혁신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한계 기업의 경우에는 한계 기업 정의는 또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한계 기업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한계 기업이 아닌 기업 같은 경우는 중견기업이 동시 과제를 5개, 중소기업이 동시 과제를 3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계 기업의 경우에는 동시 과제 수가 중견 같은 경우는 4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2개로 1개씩
제한을 받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사업 재편 승인 기업의 경우에는 한계 기업이더라도 한계 기업이 아닌 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동시과제를 5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3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혜택은 정부 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 연장입니다. 저희가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나면 기술료라는 걸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 기술료 납부에 대한 기간을 연장해주는 혜택을 사업 재편 승인 기업에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는 투자자 연계형 사업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저희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의 투자자 연계형 같은 경우 자유 공모 형태, 제가 저희 회사 아까 소개 드릴 때 공모 형태가 크게 4가지라고 말씀드렸고, 자유 공모 형태는 저희가 어떠한 기술의 품목이나 기술의 스펙을 지정하지 않고 기업이 본인이 원하는 제품이나 기술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유 공모 형태의 사업 공고는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 2월 초에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나 저희 원의 뉴스레터를 확인하시면 공고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재 부품 사업의 지정 공모형이나 품목 지정형은 현재 공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참고로 작년 2024년의 경우에는 3월에 공고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제의 일관적인 특징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규정과 산촉법 공통운영 요령 등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떻게 준수를 하셔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여쭤보셨고요. 이제 국연법 같은 경우는 범부처 공통사항을 반영하고 있어 부처별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법 자체가 광범위한 영역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부의 경우에는 기업 중심의 R&D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영법에 제시되지 않는 내용들은 저희 공통운영 요령이나 평가관리 지침에 따라서 수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영법에는 각 부처의 일부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금인건비 같은 경우나 청륜 업무 채용 같은 경우에서도 부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시되는 것은 국영법을 따르시면 되고요. 두 개의 국영법에 나타나 있지 않는 내용들은 각 부처의 어떤 규정이라든지 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업을 기획 중에 계시고 사람도 채용하셨고 일부 R&D를 수행하고 있는데 R&D 전체적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시냐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산업부에서는 매년 새로운 과제 발굴을 지원하고 있고 이러한 신규 과제 기획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신규 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통해서 산학의 기술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빠르면 한 7월, 늦으면 8월 정도에 보통 통합 기술 수요 조사 공고가 나가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접수된 기술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차년도 과제를 기획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디렉터라든지 다양한 산업의 전문가를 바탕으로 해서 위원회 방식의 기획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앞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술 수요 조사는 통상 매년 7월에서 8월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 수요 조사 관련도 전문기관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뉴스레터를 통해서 공고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중소 기업 상생형 혁신 도약 사업의 탐색 연구를 올해 진행하면 상생 혁신 R&D는 내년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연말에 공고가 더 나오는 걸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이 내용은 혹시 산업기술진흥원의 내용일 것 같은데 혹시 답변이 바로 현장에서 가능하신 부분이면 해주시고 아니면 저희가 전문기관에서 질의를 해주신 분께 별도로 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자가 질문 주신 분께 직접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것으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현장에서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들도 좀 일부 있을 수 있고, 제가 답변 드린 부분이 좀 간략하게 답변 드리다 보니까 그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 및 전무기관 담당자를 통해서 한 번 더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관련해서는 저희 쪽으로 질의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